안녕하세요, 마루입니다. 오늘은 요트 세일링 넌 어디까지 찾아봤니? 란 주제로 요트나 세일링에 관련된 책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핵심적으로 이 책은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고요. 사실 찾다 보면 경험으로 우리나라의 요트와 관련된 책은 찾기 좀 어렵더라고요. 해외는 잡지, 뭐 도서, 그다음에 온라인 등 다양한 매체가 있지만 사실 국내에 이 책으로 나온 거는 많지 않아서 사실 찾긴 좀 어려웠고요. 그리고 사실 그 한글로 적힌 것이 가장 이해하기 쉽잖아요. 근데 외국 재료들은 다 영어로 돼 있어서 언어의 한계가 좀 있어서 읽어도 잘 이해하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드리는 책은 꼭 사서 보시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집 주변에 도서관이 있으면 도서관에 제가 소개해드리는 책들 모두 있으니까 한 번씩 그냥 시간 나실 때 뭐 주말에 한 번씩 방문하셔서 도서관에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고요. 보고 나서 이 책은 정말 소장해야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따로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어떤 책을 선택할까? 라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나는 먼저 어떤 부분을 좋아하는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대양 항해의 모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세일링에 대한 지식, 뭐 요트에 대한 원리 이런 것을 좋아하는 분이 지식 탐구에 대해서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는 요트를 타고 세계를 좀 두루두루 시간을 가지고 둘러보고 싶다. 이러한 세 가지의 관점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따라서 각자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은 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대양 항해의 모험을 좀 즐기신다라는 분들은 세일링 여행기 정도를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일링 하면서 어떠한 저희가 실질적으로 뭐 윤태근 선장님이나 김승진 선장님이 쓰신 글을 보면 정말 한 편의 소설처럼 너무 흥미진진하거든요. 그래서 세일링 여행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대양 항해의 모험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요트 세일링 운영에 관련돼서 세일링 지식에 대한 것을 좀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요트나 세일링 운영 방법, 뭐 이론에 대해서 나온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크루징으로 미래를 준비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크루징 계획이나 항해 계획에 나온 책,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요트 위에서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관련된 책을 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대양 항해의 모험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책입니다. 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책은 총 6권이고요. 첫 번째부터 꿈의 돛을 펼쳐라, 태평양 나홀로 건너다부터 해서 마지막 인생은 혼자 떠나는 모험이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책을 뭐 인터넷에서 가지고 오지 않았냐라고 하실 수 있어서, 원래는 제가 이렇게 방바닥에 대고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이 방바닥 모형이 보여서 이 배경 화면을 제거하고 한 거지, 이 책들은 제가 직접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첫 번째로 한국인 최초 단독 요트 세계 일주를 하신 윤태근 선장님의 꿈의 돛을 펼쳐라라는 책입니다. 책 서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계 일주라는 장도에 도전하는 사람은 결코 항구에 머무르지 않는다. 네. 이 윤태근 선장님은요, 이 책은 그 끊임없는 도전 정신으로 작은 요트에 몸을 실어 한국인 최초로 605일간의 단독 세계 일주에 성공한 항해기입니다. 또 세계 일주를 하기 전에 이 윤태근 선생님이 어떻게 준비하고 부영가족과 헤어질 때 사업을 모두 내려놓고 도전한 끝에 이 세계 일주를 성공했는데요. 이 책에는 비글 해협과 마젤란 해협에서의 혹독한 겨울, 해적의 추격과 이스라엘군의 느닷없는 사격 등 거친 파도 속에서 생사를 가르는 죽음의 공포를 느꼈던 순간부터 여러 나라의 요티들을 만나면서 가슴 따뜻한 우정까지 모두 담아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구성은 보면 첫 번째로 세계 일주 경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윤태근 선생님이 어떻게 세계 일주를 했는지 그 경로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두 번째로 아주 심플하게 항해 자료에서 제가 아마 이전에 영상으로 만들었지만 뭐 바람, 해적, 난류 이런 거에 대해서 항해 참고 자료, 그리고 윤태근 선생님이 직접 타고 세계 여행을 한 인터레피드호, 이거는 대만에서 만든
타야나 37피트입니다. 풀킬이고요. 보시면 좀 80년도 배여서 약간 낡아 보일 수 있지만 풀킬정으로 되게 튼튼하고 무거운 배입니다. 또한 인트레피트 호의 장비와 준비물, 세계 일주를 준비할 때 어떠한 장비가 필요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대로 장거리 요트항에 필요한 장비, 식사는 얼마나 준비했고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유태우 선생님이 책을 많이 쓰셨는데요. 요트 100길 지도를 그리다, 그 다음에 요트로 세계 일주 100길을 열다. 이 책을 읽어보시고 또 재밌으신 분들은 나머지 이 두 권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윤태근 선생님은 경상도 사람답게 좀 구수한 사투리로 말씀하시는데 책은 되게 서정적으로 잘 적으시더라고요. 네. 두 번째로 태평양 나 홀로 건너다입니다. 호리에 케니치 저자고요. 이것은 일본에서 되게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 1960년도 때는 일본에서도 해외 나가기 쉽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1962년 23살 때 몰래 일본에서 출항을 했고요. 이때 이제 출항한 배 이름이 머메이드호입니다. 19피트 약 5.8m 배고요. 이걸 타고 일본에서 동진을 해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약 90일간의 단독 항해를 한 여행기를 작성한 것이 태평양 나 홀로 건너다입니다. 원래 불법적으로 이게 뭐라 그랬지? 밀항이라 해야 되나? 불법적으로 일본에서 출발해서 샌프란시스코까지 도착했지만 샌프란시스코에 비자가 없이 도착한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그 당시 그리스 이민 후손을 이끌었던 그리스 이민 후손이었던 그 시장이 콜럼부스가 강제 송환되었으면 지금의 미국이 존재하겠냐며 일본에서 온 이 호리에 케니치 선장을 되게 환영하고 그 1개월간 미국 비자 체류 비자도 발부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참 초창기에는 좀 불법적으로 횡단을 했지만 성공적으로 항해를 완료했고요. 네. 이 머메이드 호의 경로는 심플합니다. 태평양 횡단입니다. 일본에서부터 동쪽으로 해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그리고 이 머메이드 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8피트의 작은 배인데요. 이 왜 이름이 머메이드 호냐면 돈이 없어서 배를 만들 때 주변에서 이 세일 요트를 내가 세일을 기업에 마크를 넣으면 세일을 후원해 줄 수 있다라고 해서 그 기업이 후원을 해서 세일을 얻었습니다. 그 세일에 있는 기업 마크가 그 머메이드였습니다. 이너. 그래서 그러면 이거랑 맞게 이름도 머메이드 호로 지어야겠다 라고 해서 머메이드 호고요. 이 책에는 1960년대 일본의 요트 문화도 잘 나와 있습니다. 되게 부정적이었고요. 해외 나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예전에 1960년대 출발한 거기 때문에 요트 탑 제품도 지금이랑 많이 틀립니다. 지금은 다 전자기기 기반이지만 이때는 천체 항해를 한다던가 하는 것처럼 준비가 많이 있었고요. 이 책에는 준비하는 내용이 50% 정도, 항해가 50% 정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메이드호를 설계한 인연으로 요코하마 아키라의 그 인터뷰 내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 이후로도 세계 일주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아마 인터넷에 호리에 케니치 치시면 잘 나와 있을 것 같고요. 이 기사에서 찾았는데 2022년 당시 83세 때도 무기양 태평양 횡단을 하실 정도로 요트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꿈의 도전 요트로 세계여행입니다. 허광음님이 지었고요. 돛대는 자유를 상징한다는 것으로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모노홀의 여행기든 항해기는 많이 있었지만 카타마란, 버사마호의 항해입니다. 카타마란 항해에 대해서 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보통 여행기가 어느 한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빨리 가기 위한 노력이랑 기술이랑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지만 사실 여기는 이 버사마호는 되게 여러 군데 52일 동안 23군데의 항구를 찍으면서 목적지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시작부터 목적지까지 바로 일직선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이제 시간을 두고 무어링도 하고 해서 이제 그 문화를 좀 더 느끼고 그 나라의 사람들하고 좀 더 소통하고 이런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온 책이어서 이미지도 많이 있어요. 컬러풀한 사진도 많이 있어서 보기 쉽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승무원에 따른 이야기. 이 8명은 어느 정도 이 TF로 구성을 해서 출발했기 때문에 뭐 사진가도 있을 수 있고 뭐 항해 전문가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분들의 다양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2일 동안 제주에서 출발해서 일본, 대만, 필리핀까지 3,300km를 23군데를 거치면서 지나갔기 때문에 참 곳곳에 즐기면서 간다. 흔히 얘기해서 크루징을 좀 크루징의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준다. 이런 책입니다. 네.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요. 다음으로 베일리 표류기입니다. 베일리 표류기는 되게 유명하죠. 왜냐하면 베일리 부부, 모리스 앤 메랄린 베일리가 작성했는데요. 이 두 부부가 117일간의 표류액입니다. 예. 태평양을 횡단하기 위해서 요트를 사가지고 서인도 제도에 도착할 때까지는 쭉 무난하게 했습니다. 근데 태평양을 딱 진입하고 나서 파나마를 출항한 지 6일 만에 큰 향유 고래와 충돌해서 표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분들은 72년도 6월 정도에 표류를 시작해서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73년도 6월 30일에 또 재미난 거는 한국의 원양어선 월미 306호에 의해서 구조되었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죠. 우리나라 그 원양어선한테 구조돼서 덕분에 이제 전 세계 언론을 같이 주목받게 됐고요. 이 책에 좀 다른 표류기가 다른 거는 약간 행복한 표류기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활이 너무 힘들고 극적인 상황이지만 이 부부가 같이 표류를 하기 때문에 서로 그 라이프 레프트 구명 튜브에서 어떻게 즐기고 있을까, 어떻게 먹이를 살까 하는 얘기에 대해서 잘 나와 있고요. 표류 시 챙긴 물품과 활용에 대해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챙겼던 물품하고 이 물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 거북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왜냐? 이분들이 거북이를 정말 많이 잡아먹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북이가 특히 많이 나오고요. 라이프래프트 구명보트와 그리고 고무보트 이 두 개를 가지고 표류를 하면서 117일간의 표류를 하면서 작성한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바다가 내게 가르쳐준 것들 표류입니다. 스티븐 켈러헨이 작성한 책이고요. 물론 표류기를 보실 때 저는 지금 이 바다가 내게 가르쳐준 것들 표류를 좀 더 추천을 해요. 왜냐면 부시크래프트라고 하나요? 야생에서 생활하고 막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사파도 많이 들어있고 좀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76일간의 표류역인데요. 이건 1982년 자기가 자작한 6.4m 나폴레옹 솔로호를 타고 대서양 횡단하다가 카나리아를 떠나서 6일 만에 태풍으로 표류했습니다. 표류가 시작됐고요. 그래서 그 표류에 대해서 다행히 그때 이 수첩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수첩을 같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라이프 레프트에 들어가 가지고 계속 이제 매일매일 작성을 한 거죠. 그래서 본인이 76일간 표류한 것도 알고 그때의 이제 표류 시 생존에 대한 본인의 경험을 잘 적어놨습니다. 물론 라이프 레프트하고 배가 가라앉기 전까지 많은 준비물을 가지고 갔지만 이제 햇빛이 뜨겁고 자꾸 사용하다 보니 낡고 뭐 어려움이 많이 발생돼요. 그래서 라이프 레프트에서 어떻게 생존하는지, 물은 어떻게 구하는지, 식량은 어떻게 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느끼는 거는 역시 철저한 준비성. 지금 여기에 나온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분들하고 여기 이 책에 나온 주인공들은 다 바로 첫 경험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진 않았어요. 다 항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하고 많은 경험을 얻은 다음에 대양 항해를 하다가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잘 이겨내는, 그래서 잘 이겨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첩 가지고 메모를 했고 태양열, 물, 수집기, 그 다음에 작살 등 모든 표류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물입니다. 사람은 물을 먹지 못하면 단시일 내에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베일리 표류기나 여기에 나오는 스티븐 켈러헨의 표류처럼 여기에 가장 핵심은 물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것도 장기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두 책에서 보면 주로 발견되는 것은 해류 때문에 많이 발견돼요. 예, 해류 때문에 보통 뭐 쭉 돌다가 육지 근처에 간다던가 아니면 중간에 해류로 이동을 해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을 구할 수 있는 배를요. 네, 벌써 짧게만 얘기했는데도 벌써 15분이 지났네요. 빠르게 얘기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생은 혼자서 떠나는 모험이다. 네, 209일간의 혼자, 무기양, 항해 들르지 않고, 무원조, 한 번 싫으면 그 중간에 어떠한 원조도 없이 세계 일주를 한 김승진 선장님의 항해기입니다. 아마 제가 다음에도 얘기하겠지만 이 김승진 선장님은 원래 PD로 활동하시다가 뉴질랜드에서 요트에 대해서 매력을 좀 빠지고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카리브해에서 한국까지 요트를 타고 오시면서 단독 무기양 무원조 세계 일주를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 라고 결심을 하셨다고 해요. 네. 물론 항해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이 당연히 많겠죠. 또한 이때는 무기양 세계 일주 때는 MBC 다큐 스페셜 지구를 사랑한 남자를 같이 찍으셔서 TV에도 한 3편 정도 방영이 됐습니다. 뭐 TV에서 못 찾아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도 찾으시면 짧게 나와 있고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 이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한 최근에 모칠레로님 유튜브를 보다 보니 세계 대양 요트 대회를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요트 항해기 모험을 좋아하시는 요트 세일링 항해기에 대해서 한 6권 정도 추천드렸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는 나머지 2개의 종류 요트의 지식을 좋아하신 분이랑 아니면 뭐 장기적으로 크루징 생활에 관심 있으신 분에 관련된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